안녕하세요. 새로운 플랫폼, 특히 처음 시작할 때 거의 뭐랄까, 반드시 부딪히는 벽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인데요. 네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이 고전적인 딜레마가 플랫폼 세계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성공한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넘어섰는지 좀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오늘 목표는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플랫폼이 초기 생존 단계를 이렇게 넘는 거나 그 비밀을 좀 엿보는 겁니다. 이 닭과 달걀 문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아주 유명한 비유죠. 어떤 일 A를 하려면 꼭 B가 필요한데 근데 또 B를 얻으려면 다시 A가 필요하다는 상황? 맞아요. 묘비우스의 띠 같기도 하고요. 네, 말 그대로 닭 없이는 달걀이 없고 달걀 없이는 닭이 태어날 수 없는 딱 그런 상황을 비유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존재하기 어려운, 참 풀기 어려운 딜레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사용자 그룹하고 또 다른 사용자 그룹을 연결해야 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소위 양면 시장 플랫폼한테는 거의 뭐 숙명 같은 과제입니다. 양면 시장 플랫폼이요? 네,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처음 딱 문을 열었을 때는 양쪽 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막막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온라인 장터를 딱 열었는데 물건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고 하하, 네. 아니면 뭐 동영상 플랫폼을 시작했는데 콘텐츠 올릴 사람도 없고 그걸 볼 사람도 없는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쌍방향 제로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쪽 혹은 뭐 양쪽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신생 플랫폼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초창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문제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도 처음엔 그랬죠. 지금이야 뭐 검색하면 없는 게 없지만 그 베타 서비스 때는 볼만한 영상이 거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는 사람 영상 몇 개 올라와 있는 정도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청자를 모으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고요. 네. 그런데 또 시청자가 없으면 누가 시간 들여서 노력 들여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어요. 맞아요. 그게 딱 핵심이죠. 여기서 이제 시청자가 닭이라면 콘텐츠 만드는 크리에이터는 달걀인 셈이고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료에 나온 그 가상의 시나리오도 참 흥미로웠어요. 수수료 없는 막힌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만약 여러분이 아마존 같은 아주 큰 온라인 마켓을 새로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조건이 판매자 수수료 전면 무료. 이렇게 파격적으로 내걸었어요. 와, 판매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조건인데요. 그렇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말 구미가 땡기는 제안일 수 있어요. 수수료 부담이라는 게 사실 무시 못하니까요. 네, 그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다는 거죠. 함정이요? 네. 판매자한테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정작 그 플랫폼에 와서 물건을 사줄 구매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자 입장에선 올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판매자들은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상품 등록하고 관리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뭐 팔리지도 않을 물건을 그냥 진열만 해둘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럼 반대로 구매자들은요? 구매자들은 당연히 살만한 물건, 그러니까 다양한 판매자들이 있어야 플랫폼을 찾겠죠. 아하, 결국 수수료 무료라는 그 단근 하나만으로는 이 근본적인 닭과 달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구매자든 판매자든 어느 한쪽의 그 최소 만족 규모랄까요? 그 임계점을 넘어서야 비로소 다른 한쪽이 이제 따라붙기 시작하는 거죠. 단순히 가격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양쪽 사용자 그룹 모두에게 매력적인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데 처음에 뭐 그럴 자원도 기반도 부족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뭐 광고 수익 모델을 생각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광고도요? 네, 일단 사람들이 모여야 광고주가 관심을 가질 텐데 사용자와 판매자 혹은 뭐 콘텐츠 제작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으면 광고주를 유치하기도 어렵죠. 결국 이 딜레마 자체를 먼저 풀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풀기 어려운지 그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초기 일화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유명한 이야기죠. 마윈이 직접 강연에서 밝혔던 내용인데 알리바바를 정말 처음 시작했을 때 웹사이트에 물건을 올려놓는 판매자는 좀 있었는데 그걸 사려는 구매자가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나요? 창업자 본인하고 초기 직원들이 직접 자기 회사 사이트에 올라온 물건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직접요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했다는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정말 눈물겨운 노력이에요. 어,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 물건이 팔리네. 여기 진짜 구매자들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일종의 보여주기식 거래였군요. 네, 비록 그게 내부 거래였을지언정 판매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준 겁니다. 이걸 통해서 판매자들이 그래도 희망을 갖고 계속 상품을 올리도록 유도했던 거죠. 와, 어떻게든 그 초기 활동의 불씨를 인위적으로라도 지펴서 한쪽 그룹, 즉 판매자 그룹을 붙잡아 두려는 정말 절박한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네, 이 알리바바 사례는 닭과 달걀 문제 해결이 정말 얼마나 어렵고 때로는 초기 단계에서 어마어마한 자본, 또 인력, 그리고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네요. 초기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활동을 만들어내는 전략, 이걸 소위 시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시딩이요? 씨앗을 뿌린다는 건가요? 네, 그런 의미죠. 분명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내부 자원으로 거래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쵸. 한계가 있겠죠. 네, 핵심은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 외부 사용자들이 유입되고 자쟁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과제인 거죠. 알리바바처럼 그렇게 거대 자본 없이 시작하는 경우는 어땠을까요? 훨씬 더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국내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는 배달의 민족 초기 이야기를 보면 이 닭과 달걀 문제를 정말 기발하게 풀어낸 지점이 보이더라고요. 배달의 민족. 네, 지금이야 배달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지만 처음에는 등록된 음식점도 앱을 쓰는 이용자도 모두 턱없이 부족했다고 해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배달앱의 경우에요. 연결해야 할 두 그룹, 그러니까 음식점하고 이용자 중에서 어느 쪽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까요? 양쪽을 동시에 공략하기 어렵다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했을까 하는 거죠. 글쎄요. 이용자가 많아야 음식점에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음식점이 많아야 이용자가 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닭과 달걀 문제네요, 이거.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런데 자료 분석에 따르면 배달앱의 경우에는 음식점이라는 달걀 그룹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음식점을 먼저요? 의외인데요? 네, 일단 앱을 딱 열었을 때 우리 동네 배달 가능한 음식점 정보가 충분히 있어야 이용자들이 앱을 쓸 이유가 생기니까요. 그렇겠네요. 이용자들은 결국 선택지를 원하는 건데 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음식점들이죠. 네, 그렇죠. 물론 플랫폼 유형에 따라서는 사용자, 즉 닭을 먼저 모으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의 모델에서는 음식점 정보 확보가 선결 과제였다. 이런 분석입니다. 모든 플랫폼이 다 똑같은 건 아니군요. 네, 모든 플랫폼이 양쪽을 동시에 똑같이 공략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 때로는 전략적으로 한쪽에 집중하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배달의 민족은 어떻게 그 수많은 음식점 정보를 초기에 확보했을까요? 지금처럼 사장님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을 텐데요. 여기서 정말 발상의 전환이 돋보이는 전략이 나옵니다. 뭔가요? 초기에 집집마다 그 우편함에 꽂혀 있던 음식점 전단지들, 기억나시죠? 네네. 엄청 많았죠. 그걸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직접 수거했다는 겁니다. 전단지를요? 그걸 왜요? 그리고 그 전단지에 있는 음식점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일일이 데이터로 입력해서 초기 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거죠. 와, 전단지를 모아서 DB를 만들었다고요? 세상에. 정말 요즘 시대엔 상상하기 힘든 방식인데요. 그렇죠. 그야말로 아날로그적인 노가다였죠. 이야, 대단하네요. 네, 그야말로 발로 뛴 결과물이죠. 하지만 그 덕분에 초기 배달의 민족 앱은 우리 동네 배달 음식점 전화번호부라는 확실한 가치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역할? 네, 처음에는 짜장면 시켜야 하는데 전화번호가 뭐였더라? 하고 검색하는 사람들이 앱을 이용하기 시작했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조금씩 사용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음식점 사장님들 사이에서도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의 손님들이 우리 가게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용자가 먼저 모이니까 음식점들이 우리 가게도 저게 등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용자가 음식점을 끌어들이고 또 늘어난 음식점 정보가
다시 새로운 사용자를 유인하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와,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었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편리하게 앱으로 메뉴 보고 주문하는 이 경험 뒤에는 이처럼 닭과 달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하고 때로는 정말 원시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초기 단계의 노력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쉬워 보이지만 그 초기 생존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유튜브 또 가상의 수수료 없는 마켓, 알리바바, 그리고 배달의 민족까지 사례는 뭐 각기 다르지만 결국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가 초기에 살아남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닭과 달걀 문제라는 거대한 허들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생태계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신생 플랫폼이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닭과 달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기업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각자의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네, 유튜브의 컨텐츠, 시청자 딜레마부터 알리바바의 그 초기 인위적인 거래 생성, 또 배달의 민족의 전단지 DB 구축까지 정말 이 문제 해결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가 단순히 기술이 좋고 나쁨 혹은 아이디어가 참신한 거 아닌가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아, 기술이나 아이디어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초기 사용자 그룹, 닭이든 달걀이든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또 양쪽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긍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과 실행력이 플랫폼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만드는 것과 살아남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만드는 것과 살아남는 것은 다르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다고 한번 가정했을 때 이 닭과 달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어디에 먼저 집중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닭에 해당하는 사용자 그룹을 먼저 모으는 데 힘쓰시겠어요? 아니면 달걀에 해당하는 판매자나 콘텐츠 제작자 그룹을 먼저 확보하는 데 주력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 결정은 여러분이 만들려는 플랫폼의 종류나 목표 시장의 특성에 따라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각자의 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흥미로운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